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조언 아닌 조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주택에서 벗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으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절대 직장 그만두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로소득 의미 없다. 뭐 월급 모아봐야 부자 못 된다. 투자나 사업해야 부자 된다. 아파트 비싸가지고 어차피 못 산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얘기가 근로소득에 대한 무시거든요. 그리고 직장을 뭐 그만둬도 상관없는 그런 식의 얘기들인데 싹 다 무시하시고 월급 차곡차곡 모으시길 바랍니다. 한때 뭐 욜로족이다 해가지고 엄청 유행처럼 불었죠.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 찾을 수도 없을 겁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왔었죠. 뭐 퇴사 후 후기 뭐 이러면서 여행 다니면서 굉장히 좋아 보였겠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면 한 달만 지나도 현타가 다시 세게 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 다니던 직장보다 더 안 좋은 곳으로 취직을 합니다. 절대 직장 그만두면 안 되는 거고요. 집은 어차피 대출로 사는 겁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연봉 3,500만 원, 5천, 7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3,500 받는 사람들은 2.6억인 거고 5천인 사람들은 3.7억, 7천인 사람들은 5.2억입니다. 이걸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처럼 외우십시오. 이 연봉을 받고 계신 분들은 나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구나 라고 그냥 외우십시오. 집은 이걸로 사는 겁니다. 이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 대출들 못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은행들에서는 당신의 신용을 이 연봉 보고 주는 거기 때문에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임을 증명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는 거고요. 월급은 대출이자 갚는 용이에요. 뭐 이걸로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용이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갚는 용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피난처가 돼요. 지금 주식시장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월급의 소중함 뭐 느끼고 계시죠? 막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좋고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면은 월급의 가치를 되게 평가절하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는 월급의 소중함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설사 작다 하더라도 월급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는 거고요. 뭐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출받는 금액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은 소득을 최대치로 늘려야 된다는 거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삶에 편안하고 연봉도 높으니까 굳이 부업하려는 생각을 잘 안 가지게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지방대 졸업하고 중견기업 다니는데 소득이 5천인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스카이 졸업해서 삼성전자 들어가서 소득 7천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현재 삶에 만족하고 편하기 때문에 부업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영업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당신이 만약에 체력을 써가면서 부업을 2천만 원을 달성하게 된다면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스펙의 비루함이 느껴질지라도 이 부업 하나로 스펙을 보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들만큼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혼부터 하십시오. 주변에 뭐 비혼주의다 하면서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혼 관련돼서 예능 프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비혼주의는 유행처럼 언젠간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막 비혼주의다 뭐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은데 이런 얘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통장을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합산해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지출 통제가 되고요. 데이트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와이프랑 내 소득을 그 같이 모았으니까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 배가 아니고 뭐 세 배, 네 배로 빠른 속도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내가 혼자 모았다고 하면 썼을 만한 소비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빠르게 모을 수 있고요. 특히 소득 합산. 제가 이것 때문에 3배, 4배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걸로 풀 대출 받으십시오. 자, 부부 합산 연봉 1억이라고 치면 7억 5천까지 대출이 나와요, 지금. 그리고 그 돈으로 광명, 하남, 수원 등기부터 치십시오. 충분히 가능한 금액대고요. 결혼을 안 했으면 소득 합산이 안 이루어졌을 거고 이만큼 대출 못 받거든요. 그럼 부동산 이런 곳 취득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 결혼을 함으로써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들이 자산을 모으는 불리는 속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2배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3배, 4배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 거면 되도록이면 학군지 아파트로 사십시오. 뭐 우리는 신혼부부니까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아니고요. 부동산은 항상 남의 관점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거면 남들한테도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으면 남들한테도 안 좋거든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거를 사십시오. 나는 별로로 보이는데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사야 됩니다. 뭐 두 개가 합치되면 더 좋겠지만, 요즘 뭐 4세 고시, 7세 고시 같은 거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유치원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뭐 좋은 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부터 뭐 시험들을 많이 보고 그래요. 영어 유치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영어 학원이 유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교육열이 나날이 늘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신혼부부라고 해서 학군지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학군지 수요는 오늘이 최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학군지의 수요가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출산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셔야 된다라는 거. 내가 신혼부부이고 아이가 없으니까 상관없어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초역세권, 학원과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랑 역세권 10분, 초학세권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같은 그 구역 내에서 여기가 지하철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아파트, 학원가가 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아파트, 여기는 한 10분 정도 걸리죠. 그 대신 학원은 바로 갈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초역세권, 뭐 1분이면 지하철 탈 수 있지만 학원까지 한 10분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막 지방에서 많이 찾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리고 제 댓글에서도 막 지방 아파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지방 기웃대지 말고 서울에서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상당히 유행했던 투자가 뭐냐면 2020년, 21년에 지방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찾아가지고 무갭 아니면 풀피로 투자하는 거였거든요. 아니면 지금 뭐 대구에 미분양 엄청나게 쌓여 있죠. 그거 신축 아파트로 매수한다라는 거. 혹은 뭐 지방 아파트 소액으로 경매해가지고 뭐 1, 2천만 원 떼기 하는 거, 아니면 지방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들,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 막 찾는다고 시간 쏟지 마시고 서울에서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품만 많이 들고 수익률은 낮거든요.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셨으면 수익률 혹은 수익금이 더 높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방에서 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에서 찾으십시오.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저평가된 아파트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보겠다고 뭐 시간 쓰시는 분들, 그런 것도 영원히 저평가 받을 곳이니까 마치 내가 뭐 워렌 버핏이라도 된 것 마냥 이런 것들 찾겠다고 지방에서 하지 마시고요. 쉽게 쉽게 투자하자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거 찾는 게 쉽게 쉽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찾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뭐 경기 침체가 어쩌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때가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광기는 이때 부려야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모두가 막 좋다고 할 때 있잖아요. 막 엄청나게 사고 환호성 지르고 막 이럴 때, 그때 광기 부릴 때가 아니고요. 경기 침체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넘칠 때, 이때가 저점이니까 이때 광기 부려야 돼요. 왜냐면 그건 역사가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환호했을 때는 폭락 전조였고요. 이 정도 급격하게 올랐으면 무조건 폭락했습니다. 어떤 뭔가 모든 역사가 그래요.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뭐 따로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뭐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소단지 아파트는 눈길 주지 마십시오. 200세대 미만 아파트들이요. 이런 것들 싸그리 그냥 무시하십시오. 뭐 강남 3구는 그래도 뭐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싶고요. 기본적으로 거래도 안 되고요. 대지 지분도 낮아가지고 상승 여력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입지 한 단계 낮은 중단지 아파트로 가십시오. 소단지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들, 강남 3구라는 타이틀에 이끌려가지고 매수하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샀으면 진득히 기다리십시오. 뭐 이걸로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식을 하시던 분들.
부동산은 시간 싸움이고요. 최소 2년은 갖고 가십시오. 양도세 기간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받는 기간. 아무리 못해도 최소 2년은 갖고 가시고요. 제 지인이 샀다가 2개월 만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 2년은 갖고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뭐 또 다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론은 폭등이도 극혐하는데 그래도 폭락이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폭등이들도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폭락이도 별론데 폭등이도 별로예요. 왜냐면 이야기에 영양가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택을 한다면 폭락이보다는 폭등이가 낫습니다. 폭등이가 돼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주택자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무주택자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둘 중에 되시겠다고 한다면 폭락이보단 폭등이가 되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